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님은 권상철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권상철 교수님께서는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및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 교환 양성 프로그램 책임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또 제주대학교 해외봉사단 단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 세션 좌장을 맡게 된 권상철입니다. 제가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되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기업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답사를 갔었고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좌장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인에서 온 친구들의 멋진 현장 얘기, 그 다음에 또 제주 지역과 몬드라곤 아니면 좀 넓게 보면 바스크 지역이 놀랍게도 유사한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 아니면 두 번째쯤 되지 않을까. 근데 두 지역이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션 제목이 몬드라곤과 제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통합의 기회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융합의 기회까지도 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꼭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몬드라곤 아카데미의 팀 코치를 맡고 있는 엘레인과 가라치의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나와 차주석, 우리 한 스페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듣고 세 번째는 지금 제주에서 우리 어찌 보면 협동조합 정신, 넓게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김강현 팀 코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발표 레인 코치, 팀 코치라고 하면 혹시 청중 중에 약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다르긴 한데요. 팀 코치, 팀 리더, 또 레이너 이런 색다른 용어를 좀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발표 엘레인과 그라치의 We are Change Makers 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Ongietorri, welcome. 죄송합니다. 한국어 발음이 아직 능숙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곳은 아주 산업화된 지역이고 기업가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생태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1940년 스페인이 내전이 있고 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난, 배고픔, 실직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부족 이런 것들도 심했고 이런 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교육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희 협동조합은 이러한 아리스 멘디아리에타라고 하는 신부님인데요. 그 당시에 시작을 했었던 분입니다. 5명의 학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군데요. 그렇게 나서 협동조합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지시는데요. 즉, 이 당시 신부님은 교육이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실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또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
나름의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의 협동조합 구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룹으로서. 그래서 몬드로곤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하는 것, 복합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회사들이 그룹으로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내부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법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협동조합을 가능하게 기회를 주면서 이런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런 게 필요하고 왜 사회적인 혁신이라든지 협동조합이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중요한 것일까? 여기 몇 가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제가 중요한 정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께 전달 싶은 걸 제가 까먹을까봐 메모를 해냈습니다. 우리가 왜를 얘기를 했을 때 왜냐 우리는 경제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협동조합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가치를 미션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항상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요 도구이고요. 우리의 독특한 그런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이런 협동 정신을 또 배양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린 신부님이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을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부님이 다른 그 5명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리고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하나의 협동조합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은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펀드가 필요하다. 까호라라리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더 많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리고 몬드라곤의 밸류를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룹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혁신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R&D 센터가 있고 또 이러한 개선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함께 이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 뱅킹과 금융, 소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관련된 그런 펀드들을 만들어서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 모델이 미친 영향, 많은 수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영향들의 결과입니다. 제 왼쪽 위에 있는 게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 몬드라곤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영향의 수치들인데요. 교육적인 것들에서 고등교육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학생이 약 6,2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혁신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유럽과 유럽에 걸쳐서 작년에 많은 활동을 했었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면 기업가 아니면 공동 창조자들, 창의자들, 전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협동조합이 그 몬드라곤 그룹 내에서 새로운 프로파일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을 가지고 몬드라곤 대학이 만들어졌고 몬드라곤 대학에서 서로 다른 그런 방법들, 교육적인 방법, 교육적인 움직임들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 특히 기업가적인 면에서 어떤 게 난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몇몇 다른 기관이 함께 저희 아카데미와 함께 특히 이제 핀란드에 있는 그 아카데미아도 함께 파트너링을 하면서 있습니다. 실제 제 그런 것도 핀란드의 방법을 채택을 한 것인데요. 환경뿐만 아니라 몬드라곤뿐만 아니라 바스크 지방 전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몬드라곤 아카데미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저의 목적인데요. 국제적인 공동체 즉 글로벌 그리고 지역적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어떤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정적인 팀원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작된 저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탄생의 기간에 있습니다. 몇몇 좀 힘든 시기들을 겪어내면서 몇 년 전에 또 다른 사이클이 필요하다. 스테라는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면 청년들이 좀 희망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믿는 것은 이런 누구나 청년들 누구나 그 외 모든 사람도 변모의 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들과 함께 협력해서 팀으로 일할 때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믿었습니다. 저희 몬드라곤 기업이 만들었을 때 또 다른 그 가까운 미래의 그런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자 하진 않는다. 따라서 몬드라콤이 중요하다. 그래서 몬드라곤 팀은 위와 동행들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배우면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사회에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15년에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함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함께 팀으로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가의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가장 강력한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성을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제적인 그런 공동체를 추구를 하고요. 전 세계에 저희가 이제 퍼져 있어서 바스크에서 왔지만 서울, 제주에도 있고 실제 제가 제주에 온 게 4번째인데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생활에서 다문화, 국제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의 지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들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되기 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이 됐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2주 반 정도 이 제주에 오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레이너들과 함께 청년들이 레인에서 학사 과정을 밟게 될 건데요. 받았는데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이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얻었고 제주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제 환영을 해주셨고 이게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할 필요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역시 함께 우리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 사람, 서로 다른 상황, 뭐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또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Okay, no? So this is our core 이게 저희의 heart in 핵심, 심장부에 대한 것인 건데요. 교육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실험을 하고 뭐 교실에 박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의 사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가, 왜라고 하는 것인 건 초점을 두면 사회적 협동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보이는 우리의 그런 일들은 팀 기업가 정신, 기업가 팀 이들이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그들 영역에서 그들의 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동시에 변화적인 협동조합, 변화적인 그런 협동의 것을 믿습니다. 만들어내면서 변화도 이뤄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레이버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만들어내고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성을 합니다.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무대에 계신 분도 있고 저기 청중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예, 손들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이런 기업가 정신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오고 몬드라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서 인더스트리나 서비스 분야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랩이라고 하는 것,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학습의 방법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캠퍼스가 아닌 그런 실험실과 같은 랩에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급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등교육과 이제 혼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기술이 아주 새로운 프로파일로서 우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파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와 같은 협동조합 내에 있는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몬드래곤 팀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저희가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라든지 리얼리티, 현실 이런 것들,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새로운 그런 요소들을 새로운 통찰력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새로운 그런 것들을 전달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몇 가지 숫자들을 적어놨는데요. 저희 몬드라팀 아카데미에서 2,500명의 팀 기업가들이 이미 있고요. 전 공동체에서는 100개 이상의 그런 학사 과정을 통한 그런 팀 컴퍼니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는 다른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 활동들을 또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팀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인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마스터 과정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이렉터라든지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트레이너로 마스터를 하고 코치를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를 함으로써 팀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킬 수 있고 함께 또 팀으로서 작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게 레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4년의 과정으로서 하나의 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서 최고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팀 기업가 정신을 육성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사 과정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그 레인 인터내셔널이 있고 또 바스크 지방에만 해도 레인과 관련된 랩 실험실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전 세계 다른 곳에 이렇게 그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서로 다른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인도에 가서 그리고 한국 서울에 가서 서로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MMTA 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또 배울 수 있고 그들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기회를 또 얻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보 아니면 그곳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배우면서 또 더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These are some partners 저희 파트너들입니다. that they make happen.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트너들인데요. But something that is important is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our vision is our mission is not a 우리의 미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곳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to be there. 거기를 저희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인 과정 이후에 이러는 것인데요. 약 34%가 이 학사 과정을 끝내고 나서 자신의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63%가 서로 다른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면 인트러프레너 프로그램을 이제 수료를 했고 Doing like 하지만 뭐 어떤 평범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 학사 과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급진적인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의 몇 가지 예들인데요. 그 MTA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5분 정도 발표 시간을 배정했었는데 우리 지금 제주에서의 실험은 아직 좀 이렇게 얘기 보따리가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이미 알려져 있고 좀 또 오늘 우리 제주에 소개하러 온 이 MTA 사례를 좀 시간을 많이 배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앞부분에 사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성공 배경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공 모델은 뭔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또 그 혁신이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만의 것이 아닌 스페인 바스크 지역만의 것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에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물론 뭐 MTA 모델이 그대로 그 새로운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이 성공 모델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네르바 대학 또 우리 국내에서도 태제 대학교라고 지금 만들어져서 캠퍼스 없는 대학들 그다음에 뭐 혁신과 기업가 정신 창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 MTA는 제가 보기에는 이론과 모델이 아니라 이미 성공했던 실제 사업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모델로 교육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은 교육 모델로 이제 성공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순서가 MTA 쪽에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성공이 보장되는 뭐 그런 한번 이미 테스트를 거친 모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발표는 이제 제주에서의 실험 단계 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발표 레인에 재학 중인 마리나와 우리 콜라보레이터네요. 차주성님이 우리 제목이 팀 기업가들의 제주에서의 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Okay, hello. 안녕하십니까? So we are to explain now a little bit like the other part of what we explained right now.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From our point of view, 저희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저희가 제주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어떠한 연결점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m going to talk about 그리고 발표 연사를 맡게 된 마리나와 차주석입니다. 저희는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고 있는 레이너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와 인연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될 기회를 잡게 되었고요. 저희는 단순히 제주에 방문해서 소비하고 그냥 떠나는 관광객이 아닌 우리가 앙트프로너로서 우리가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마인드셋에서 제주를 방문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뭔가 제주를 위해서 무언가 만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제주와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In this thing that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차주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가들입니다. 알렌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레이너들입니다. 여기 제주에는 국제 레인, 서울 레인 러닝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그 그룹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인터컬처럴 팀으로서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파워를 주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은 그룹에서 하는 것이 모든 서로 다른 문화의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우리의 파워를 주는 베너핏을 줄 수가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요소들이 혼합이 되면서 최종 프로젝트가 되었고 이걸 가지고 최종 타겟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에서 오게 된 그룹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한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친구들이 제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통역도 그 과정에서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뭔가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사실 외국 친구들이 봤을 때 내 나라에선 됐는데 왜 제주에선 안 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제 인터내셔널 레이너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주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줬고요.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연결고리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바스크 출신인데요. 제가 여기에 오겠다라고 동의한 것 때 볼 때 바스크 지방에서부터 제주의 청년과의 경험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사를 느끼고 그것과 동질성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 예를 들면 문화적인 면에서는 지역 언어가 지방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스크에서 또 봤을 때 저희가 저희의 문화에 강한 그런 연결을 느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또 문제도 느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비슷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제주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그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많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를 방문하게 됐고요. 사실 방문하게 되면서 사실 바스크 친구들이 제주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스크에서도 관광이라든지 뭔가 문화를 잃어가는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같은 차별의 아픔을 공유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공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3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 이번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MVP 계속 만들고 프로젝트 실행해보고 제주분들 만나면서 이야기해봤던 것 같습니다. This second wave we are here. 우리가 저기에 온 두 번째 것은 11월 네, 이와 같은 MTAA와 함께 새로운 리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작업을 지난 이틀 동안 했었고
we are taking this advantage 그러면서 to make 이걸 contact, to make 이용해서 partners, to 컨택을 get this 만들고 project 파트너를 going on.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Yeah, 진행할 수 있는 we 기회를 are 얻게 here 되었습니다. until 저- November 11th. 11월 11일까지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제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 제주의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그런 도움을 우리의 프로젝트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월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알린과 마린 아래서 말씀하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 스트리트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탈출처럼 앱을 이용해서 그런 스테이지를 하나하나씩 클리어해가면서 그런 코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더 재미 요소를 더 붙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주에 방문하면서 김만덕님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뭔가 한번 짜보고 서문시장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코스를 한번 짜봤고요. 현재 지금 뭔가 지역에서 뭔가 재미있게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주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때 왜 제주 청년들이 떠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주 청소년들이 제주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언어와 문화를 잃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러면은 제주 문화를 즐길 공간과 거기에 덧붙여 바스크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11일 관덕정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와서 샌드위치 같이 드시면서 저희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도 초청을 해서 음악을 함께 즐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Yeah, and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project,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든 것은 첫 번째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실제 지역에서 비즈니스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과 내일 계속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혹시 저에게 어떤 질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와 세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기업가 정신, 혁신 이런 것들이 제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같은 저희의 미션을 가지고 여기 제주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각은 이러한 올해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제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건 단순히 그런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적인 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서는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서로 다른 나라에서의 청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아주 좋은 팀을 이루었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정말 레이너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일하는 게 저에게는 첫 번째 이어서 또 어려운 면도 있는데
We were studying different languages. 서로 다른 different 언어를 cultures and different 사용하고 서로 learnings. 다른 So, 문화, yeah, 서로 like, 다른 I'm very 학습 grateful 배경들이 for this opportunity 있어서 and it is,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와 함께 very 또 할 수 있는 challenging 기회를 as a 주신 데 대해서 person and also, 감사의 like, as 말씀을 an 드립니다. entrepreneur.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제주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제주를 바라보게 됐고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제주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직접 제주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던 거와는 다른 고민들이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화를 통해서 많이 제주를 알아가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다양한 문화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차이점을 많이 느낀 게 저희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획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획이 완벽하면은 뭐가 될 것이고 뭔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기획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도 그냥 나가서 발로 뛰고 발로 홍보하고 저희가 이번에 아티스트를 구하는 경우도 그냥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주 인디 아티스트를 검색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 다 넣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발품을 띄니까 기획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진짜 사실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배움을 얻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Yeah, hope you enjoy this presentation. 여러분 You have 발표를 learned something about our 통해서 뭔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네, 뭐 그렇게 뭐라 그러죠? 숙성되지 않은 그 팀워크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바스크도 아닌 서울도 아닌 제주에서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인상적이었고요. 특히나 마지막 그 언급이 참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게 우리는 정말 기획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저도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몇 차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면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자주 바뀌냐라고 하면서 되게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또 MTA의 가진 강점이 그런 게 아닐까 봅니다. 이론보다는 훨씬 실행과 실천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면서 배우는 그런 쪽을 좀 강조하는 쪽이다 보니까 성급하게 또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또 새로운 우리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중에 우리 또 뭐 질문 시간이나 또 우리 오후 세션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활동한 내용들 좀 세부적으로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발표 이건 좀 더 이제 제주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인 팀 코치였다가 지금 이제 팀 기업가로 변신한 김강현님이 글로컬 혁신을 제주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 있는 거는 그 레인에서 말하는 러닝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와 있는데요. 러닝전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법을 찾고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관광이나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문맥에서 나의 다양한 지점들을 발견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저희 러닝저니의 목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레인이라는 과정 안에서는 러닝저니를 뭐 매일 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러닝저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학습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저도 MTA 팀코치로 또 레인의 팀코치로 몇 년간 함께 하면서 이 러닝저니는 레이너들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기 제주에서 시작하면서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혁신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주에 이제 법인을 이동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랩이 많은데요. 랩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 랩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 많이 들으신 것처럼 러닝 바이 두잉, 실전을 통해 학습하고 팀 러닝 바이 크리에이팅, 창조를 통해서 팀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요 결과로 나온 것이 아까 퍼센테이지는 조금 달라졌지만 97%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본인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을 찾거나 만드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스페인 사회에서 소셜 임팩트로 인정이 되면서
아쇼카라는 사회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저희가 함께 조인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 스페인이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땐 1위이고 어쩔 땐 3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함께 온 그 바스크 지역은 조금 덜한 편인데 그 남부지방이나 안달루시아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제 세션부터 많이 듣고 있는 근데 우리 미래도 한국의 미래도 자꾸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있어 또 제주도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았더니 평균 임금이 전국 도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년들이 제주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가진 것만으로 만들기엔 되게 어려움이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커뮤니티로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지역에 이주해서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생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정서,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일을 해서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일뿐만 아니라 정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요 사진은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랩인데요. 아까 전 세계에 있는 맵에 있는 그 포인트들 보셨듯이 저희 MTA가 꿈꾸는 랩들은 요 역할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랩의 비전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공간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관계와 정서를 쌓아나가면서 각자들의 그리고 함께 생계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는 랩을 만들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의 시작으로 저희가 하나의 그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러닝 바이 두잉이 실천을 통한 학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또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랩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오고 그 안에서 학습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온 맥락과 새로운 맥락들을 마주하며 학습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중심이 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글로컬 공동체를 꿈꾸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뿌리 받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강화하고 자원들을 쌓아가는 곳이 필요하다면 글로벌에서는 오고 가면서 새로운 맥락들을 더하고 또 새로운 관점들을 더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개인 고백과 함께 제주에 대한 사랑을 좀 표현해 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몬드라곤 사람이 아닙니다. 딱 봐도 아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는 아까 첫 발표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커뮤니티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몬드라곤에 대한 지역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미션을 가지고 함께 커뮤니티로서 일을 해오며 함께 살아가는 게 이제 벌써 한 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오는 레이너들을 보면 그냥 우리 동네 애들 같아요. 우리 마을 애들 같고 함께 어떻게 잘 성장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마치 제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에 함께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제주에서도 제가 제주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라는 것들을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것들을 뭐 개념적으로는 그 독립적인 영향에서 집합적인 영향을 만드는 것, 콜렉티브 임팩트, 공통적인 목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함께 서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통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건으로 놓고 도전 과제로 놓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다 보면 저희가 팀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몬드라곤이 70년 동안 해온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그리고 제주를 통해서 함께 만들고 싶은 임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탑동에 조그마한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여기는 그냥 숙박 공간이 아니라 함께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거점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이 친구들과 2주 혹은 3주 정도 오고 가면서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팅 공간 혹은 주방 공간, 코워킹 공간, 그리고 숙박 공간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서와 관계, 그리고 주거와 작업 공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실험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자원들과 또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함께 글로컬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작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왜 중요할까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술의 경쟁력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뭐라고 보냐면 글로벌을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기존 직업을 찾거나 혹은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놓고 상상하거나 세계 시장을 놓고 교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가치로 좀 제안을 하고 싶고 가치를 더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청년들의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그렇다면 변화를 만든다면 뭐 전국 어디서나 뭔가 이런 변화들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강점과 또 혹은 여러 제약 조건들을 그냥 이야기 하나로 놓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몬드라곤 지역도 가보시면 이렇게 산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공업 공장들이 막 산에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스토리는 엘고이바르라는 마을에 그 되게 중공업 공장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엘고이바르는 산 속에 있어서 왜 공장을 여기서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원료를 수입하기도 혹은 물건을 판매하기도 항구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냐라고 했더니 이 공장은 여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걸 할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나머지는 다 제약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공장을 계속 할 거야. 비용이 비싼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조건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혹은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전 서울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조건으로 놓고 어떻게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인도 이런 곳에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가 와요. 한국의 뭐 스타트업의 사례들도 보고 싶지만 어떻게 지역을 혁신해 나가고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모델은 되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당장 적용하기에 너무 먼 모델 같고 한국의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에서의 연결성도 저는 제주가 먼저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과 로컬에서의 임팩트를 제주에서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레인과 또 제주분들과 함께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발표는 이제 제주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 우리 MTA와의 커넥션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우리 제주 지역의 잠재력,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내부인들은 아무래도 뭔가 기존의 이제 관점, 뭐 익숙한 정보들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비판적 안목으로 좀 넓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우리 잠재력 자산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좀 좀 기대하고요. 관련해서 저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ABCD라는 그 지역 발전론이 있더라고요. ABCD, 되게 쉽게 ABCD.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라는 되게 뭐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영어권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보통 이제 우리 아까 지표도 봤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주류적인 접근은 제주 지역 임금이 낮다,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자꾸 이제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접근을 취하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다른 시각으로 대안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뭘까라고 했더니 뭐 동창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특히 이제 어디나 좀 낙후된 지역들은 가보면 공동체 의식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서 그런 이제 그 프라이드를 좀 키워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제가 발표자는 아닌데 자꾸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서 그 저도 사실 아까 우리 김강현 발음하기 어쩌 그 몬드라곤에 갔다 되게 충격을 받았다는데 저도 갔다가 정말 그 이상향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되게 놀라운 거는 요즘에 또 우리 삶에서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거든요. 그 포용성을 제가 이제 아직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바스크 지역이 어쨌든 스페인에서 지금 가장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이민자들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섞여서 나갈까?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놀랍게 충격을 받았던 게 바스커는 지금 사라져가는 언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무원, 특히나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을 고용할 때 바스커를 뭐 한 1%만 이제 한 1%, 한 5% 정도까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아니면 경찰들이 를 선발할 때 그 바스커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스커가 지금 사라져가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되살아나는 언어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스크족을 어떻게 구별할까? 피부로 할까요? 아니면 뭐 언어 구사력으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제주식으로 하면 뭐 부모님이 제주 사람이냐, 뭐 여기 몇 년 살았느냐, 주민등록이 있느냐 이럴 텐데, 바스크는 언어 구사 능력으로 바스크 멤버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뭐 피부색이 다르거나 문화가 달라도 그 바스커를 습득해서 구사할 줄 알게 되면 바스크 멤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포용성을 또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좋은 점들, 배울 점들을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하여간 좀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신선한 것들이 많아서 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을 많이 만드는데, 네. 저희 지금 25분까지 질문 받고 또 우리 발표자들의 또 추가 설명도 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좀 또 부원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 섹션이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코치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어가 더 편하신 것 같아서. So for you two, I have a question for you. 예, 질문이 있습니다. 그룹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코스를 받는 것 말고 뭐 학사, 석사의 과정 이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이 발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는데, 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히도 저희는 일종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 기관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들이 서로 다른 그런 요소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은 저나 다른 사람들이 원격으로 또 함께 조인했을까요? 원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거리가 떨어졌을 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MT 서울 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팀 코치나 코치에게 일단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더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들에 따라서 그 최선의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제 혼자 모든 질문을 다 하고 싶진 않은데요. 혹시 그 외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함께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대화나 서로 다른 그런 질문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레이너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제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다른 그 국제적으로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서로 연결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 또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할 것인데요. 그런 모든 분들과 저희가 함께 이후에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저도 잘 모르지만 의견을 좀 곁들이면 만약에 MTA 이제 입학을 시도하는데 뭐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지금 미네르바나 뭐 태제대는 어마어마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혹시 MTA도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도전욕을 발휘해서 지금 해외 여러 캠퍼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본다면 아마 거기서 다이버시티를 강조할 테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캠퍼스에서 코리안이 어플라이를 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좀 얼로케이션을 먼저 좀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는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아라동에서 온 김경훈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뭔가 여기서 배우게 되면 좀 더 제주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의문으로 지금 굉장히 의문사항으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몬드라곤이 성공할 수 있기 전에 바로 시작할 때 이 시작의 주체 세력 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했던 주체 세력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책정이 됐으며 그리고 정부에서 혹시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혁신 조직이 스스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추진을 하고 이제 성공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인가요? 이 주체 세력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몬드라곤 사람 아니지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호세마리 신부님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실 때 직업학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다른 학교들이나 혹은 기업들과 협상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아예 그러면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미래를 만들게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업이 그 직업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학생들 중에 5명이 첫 기업을 만든 게 이제 아까 가라치가 발표해줬던 울고르라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기업들의 복합체가 되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알고 있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정부와의 교류들은 계속 있었으나 시작 자체는 민간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 이 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보면은 그 그룹 리더들에 대한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조직 운영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공급을 받았나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여기 몬드라곤 학교대 안에 전문가 예. 저는 한국에서 몬드라곤과 MTA를 소개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송인창이라고 합니다. HBM 사회적 통조합 그래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질문하신 내용은 좀 한국적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을 개발하고 근데 일단 기업을 왜 만드냐면 돈 벌려고 만드는데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아까 그 김강현 코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한국적 맥락에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분명히 정부에서 돈을 댈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는 그런 일 하려면 처음 생각하는 게 정부에 가서 제안서를 쓰죠. 이런 거 할 거 좋은 일 할 거니까 돈 줘라. 이게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그런 질문은 너무 당연한데 몬드라곤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그냥 돈을 벌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기업의 목적이 내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션이기 때문에 거기 울만하는 대단히 큰 기업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뭐 읍명동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선 고용하는 게 제일 이련칙이에요. 서울에서 뭐 MBA를 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디 사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미션이 달라서 이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은 자기가 벌어서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도 일반 기업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거기서 번 돈을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마치 JDC가 민간에서 있으면 문드라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JDC는 물론 이제 공공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문을 열면 기회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인다면, 일단 협동조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미천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좀 약간 접근이 좀 다른, 이제 아마 그런 한국적 맥락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하면 지금 아직도 전반적인 대중적 이미지는 뭔가 그 서비스 공급자,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쪽 분야의 업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또 그렇게 점점 이렇게 고착화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윤 추구와 공정성의 그 두 시소를 본다면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이윤 추구를 했을 때 이윤을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느냐, 얼마나 사회적 컨트리뷰션을 하느냐로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출발점이 이제 그런 어떤 창업 정신 내지는 그 출발선이 좀 약간 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찌 보면 이제 그쪽 분야를 지원을 통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경쟁으로부터 이제 약간 이제 보호를 받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서비스 공급자를 이제 대신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어 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라고 지금 메모를 해놓은 게, 이윤 추구를 너무 또 드러내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냐 사회적 경제냐라고 하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윤 추구가 항상 이제 언급이 좀 덜 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속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공유를 먼저, 사회적 가치를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윤 추구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그런 좀 시소가 약간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es. Totally agree with that. And I think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바스크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펀드에 대해서, 이제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일단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정부부터 물론 그런 협동조합 정신도 아주 중요하다. 사회적인 역량, 일자리 창조, 부의 창조, 그리고 인권의 지지,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정부가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른 종류의 요소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또 다른 회사, 또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로부터 그런 요소들을 가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금을 얘기합니다. 과연 돈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스텝을 운영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션이 앞에 청년이 되게 키워드로 부상이 되어 있는데, 청년이 살짝 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젊으신 참여,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으신 분들의 혹시 궁금증이나 뭐 불안감이나 뭐 이런 얘기 있으면 혹시 한번 제기해 주시면, 우리 몸소 실천하고 있는 우리 레이너들, 뭐 팀 코치들이 또 같이 이렇게 어떤 또 동기를 부여해주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뭐랄까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면 우리 보니까 우리 바스크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주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신비로웠던 것들, 새로웠던 것들이 있으면 혹시나 한번 얘기를 좀 전해주면, 우리 오디언스 중에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또 그 경험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김강현 코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제주도를 그 프로젝트 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큰 꿈과 아주 눈앞에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한국의 모든 지역이 아까 보여드렸던 일들을 다 겪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곳에 가서 다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환대하고 함께 만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서울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뭐 MTA와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한국이 워낙 서울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스텝을 밟을 때는 글로벌 자원들이 연결되고 또 커뮤니티성을 느낄 수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하게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는 제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발표에서 공유 드렸듯이 제주에서 뭘 해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럼 그것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까 하는 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제주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살을 하나 한번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 제가 그 섬 경제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아일랜드 이코노미. 아일랜드 이코노미의 특징이 마이랩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하더라고요. 마이그레이션. 이제 인구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기회가 좀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제주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건전한 것 같은데 리미턴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나가신 분들이 이제 송금해 주는 게 지역 경제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은 뷰로크러시라고 하는 우리 제주에는 사실 민간 기업들이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도 제주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처음에 와서 적응하면서 아침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창밖을 보면 주차장에 꽉 있던 차들이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텅텅 비는데 제주에는 9시가 돼도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했더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제 호기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섬지역 경제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주도의 그런 경제 기반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주는 꼭 이런 어떤 팀프로누어들의 활동이 좀 절실한 곳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몰되어 있고 뭐 그렇다는 게 우리 OECD에서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특히 그런 게 제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게 어디 대기업체에서 막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런 것보다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자영업도 사실은 뭐 혁신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취업 기반 아마 조사해 보면 거의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기업은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 비해서 좀 혁신성보다는 안정성 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제주 지역의 그런 정서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떤 혁신성을 좀 제주 지역에 좀 일단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서포터즈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마을 그다음에 뭐 마을사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른 지역과 제주의 그 특수성 제주만의 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주도에서 청년들 그 스타트업
이제 만약에 창출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좀 스타트업하기 좋은 어떤 아이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해져 있어서 하면 되는 거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함께 제주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이런 조건들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지, 무슨 기업이 필요하지 하는 그 꾸준한 시도와 실패와 그다음에 재도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전 그게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주성님과 마리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2달 동안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는 한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건너 듣기로는 내일 토요일에 뭔가 되게 재밌는 걸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관덕정 앞에 무슈부부라는 그 커피숍이랑 바에서 저녁 8시에 저희 그 하바나 샌드위치랑 오시면은 음료수랑 같이 해서 그 바스크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함께 즐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불러서 같이 음악 듣고 즐기고 네트워킹하고 이야기하고 네, 그런 행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Yes, also during the day we are. 예, 맞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화 믹스 데이라고 하는 것도 가질 건데요. 8시 그러니까 저녁에 물론 행사는 있지만 3시부터는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을 해서 일반적인으로 바스크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제주 숙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퓨전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바스크와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간에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일 낮에 그걸 음식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는 정말 친근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그 프로그램이 우리 이 프로그램 외에 밖에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또 오후 2시에 또 세션이 있습니다. 몬드라곤 팀 기업가들과 제주의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워크숍. 이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게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세션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구성이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단 몬드라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막 커넥션을 만들어가는 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그 팀의 발표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오후 세션 2시부터 하는 세션에서 좀 더 의견 많이 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고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싶으시면 또 내일이죠. 내일 8시 탑동에 있는 자리는 사람들 많이 수용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또 즐기는 재미도 있겠죠. 네네. 네, 오늘 우리 청년 세션인데 좀 협동조합 몬드라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와서 좀 무게감이 있었는데 일단 같이 하자, 같이 만들어가자라는 거고요. 또 특히 요즘에 개인주의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위기를 맞은 이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IMF 위기를 맞은 이후에 뭔가 새로운 좀 사회적 가치, 목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공동체 내지는 팀워크이라는 게 빠지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발표자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 세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